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PER 570배에 달하는 높은 몸값을 증명하기엔 그 정도 실적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나름 좋은 실적에 전망치도 올려잡았는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거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1분기 실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매출은 약 8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2억 1,400만 달러를 보이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내놓았죠.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을 판매하는 팔란티어니까 매출이 이제 크게 정부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에 미국 내에서 이제 정부 부문과 상업 부문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그리고 7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 6일 실적 발표 후에 팔란티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네. 팔란티어가 제시한 2분기 매출 전망치도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주가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 테슬라가 연초 이후에 30% 이상 하락하는 등 빅테크 주가는 모두 두 자릿수대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팔란티어는 이제 하락 폭락하기 전까지 연초 이후에 60% 이상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아서 현재 한 40% 이상 오른 상태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팔란티어를 지켜보는 시각에서는 팔란티어의 내재된 리스크가 이번 실적에서 확인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내재된 리스크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팔란티어가 사실은 미국의 정부 부문의 계약을 늘려가면서 성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고객사이자 첫 투자자도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로 유명한데 미국의 정보기관과 국방부의 계약을 따내면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팔란티어의 미국 정부 매출 부문이 여전히 높습니다. 1분기 매출 약 8억 8천만 달러에서 정부 부문 매출이 55%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미국 정부의 비중이 76%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국 정부와 맺은 계약 중에서도 미국 정부의 매출 부분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1분기에도 비슷한 비중을 보여왔는데 그만큼 상업 부분, 절대적으로 상업 부문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 부문의 비중이 그만큼 아직까지 많다라는 게 조금 더 의존도가 높다는 게 팔란티어의 한계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미국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정부 부문의 매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발표,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데 백악관이 이제 비군사 지출을 22% 삭감하는 대신에 전체 국방 예산은 13%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외원조 비용을 감축하는 게 사실상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가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국방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환영한다면서 이게 정부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은 이런 시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데이터 솔루션이 이미 미군과 정보기관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자신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언제든 정부 예산이나 정책 기조에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이 더욱 실망한 거는 미국 외 지역에서 상업 매출이 오히려 5%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팔란티어의 미국 내 고객사가 1년 동안 170개가 늘었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는 35개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는 반 트럼프 정서가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팔란티어가 트럼프 행정부와 궤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유럽 각국에서 팔란티어를 들이는 데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한계라고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프 CEO는 유럽 제외 시 전년비 대비해서 한 49%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달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빅테크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을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애플 실적이 이제 시장을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이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이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월가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투자 축소 우려가 컸지만 1분기까지는 괜찮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최악은 넘겼지만요. 1분기까지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화가 되기 전에 기업들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인 만큼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애플이 예를 들어서 더 미리 인도에서 물량을 빼온다든가 그런 선제적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빅테크 인공지능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 이달 현지 시간 28일에 발표됩니다. 이번 실적에서 이제 중국 시장 하락세를 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둔화했냐를 확인을 한 편에 이제 최신 이제 블랙의 울트라를 조기 양산한다는 지금 설이 좀 시장에서 돌고 있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언급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